예, 4월 셋째 주말 시황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조금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죠. 그동안 매도만 했던 외국인들이 드디어 코스피 매수를 했습니다. 단 또 특이한 점은 또 선물은 더 많이 매도를 했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주구장창 매수해오던 개인들이 한 6천억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사항이죠. 금요일날에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승이 외국인들의 선물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시 이게 누적으로 하방 전환되게 되면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현물로 올리면서 선물을 방향 전환하지 않는가. 이걸로 방향 전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누적 매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큰 폭으로 계속 매도가 되어진다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 전환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 선물은 지금 누적으로 지난 만기 후에 3조 7천억 상방, 미니 선물,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 다 상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다 상방이에요. 주식 선물도 지금 지난 만기 후에 다 상방이고, 지금 현재도 아직 4조 2천억 가량 아직은 상방 포지션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건 아까 드린 말씀, 목요일보다는 이제 누적 선물 상방은 줄어든 거죠. 그래도 아직 4조 2천억 상방이 남아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현물 주식은 어떤가? 일단 금요일날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해서, 외국인 주식, 현물 주식 말하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나 그런 다 합쳐서 주식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은 매도긴 매도인데 합쳐서 매도죠. 근데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 일주일 단위로 볼 때. 그리고 특히 개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 별로 거의 매수 안 했어요. 그죠? 금요일날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일주일 동안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들고 개인 매수 강도도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한번 짚어볼까요? 올해 어떻게 됐나? 2020년 지금까지 외국인 코스피 18조 4천억 매도 중, 그 다음에 코스닥 1조 6천억 매도 중에 있습니다. 개인들은 역시 여전히 22조 7천억 매수한 상태고, 코스닥도 4조 2천억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 현물, 이거는 계속적인 장기적인 위험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2007년, 2008년도 하락 때 어떻게 해서 하락했냐고 봤는데, 지금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누적 매도.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 누적 상방은 사라집니다. 이제 3개월마다 선물 혹은 일부 주식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매달, 미니 선물이나 그런 매달 사라지는데,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는 이 누적 매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18년과 19년도에 매도량이 있어서 지금 누적 매도가 얼마냐면은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누적으로 한 26조 원가량 매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계산을 노가다로 했는데 올해는 18조 원, 이것만 해도 거의 19조 원, 20조 원 되는 거죠. 올해만 20조 원이 합쳐서. 근데 18년도 때 한 6조 원 매도한 게 있어서 작년 오히려 약간 소폭 매수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20조 원 매도가 쌓인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6조 원 매도는 근데 2018년도라서 그걸 띄고 생각해서 20조 원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2007년도 때는 어떻게 됐었나 하면은 이게 2007년 8년 차트거든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지금 보시면은 서브프라임의 첫 충격이 바로 이겁니다. 첫 충격이 이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는 외국인 매도가 16조 원가량 쌓였을 때 첫 하락이 시작됐었고, 근데 이 하락하고 반등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했어요. 거의 13조 원을 더 매도해서 계속 매도가 와서 29조 원 매도가 쌓였을 때에 조금 단기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008년 들어서 폭락이 시작되는 거는 이제 52조 원, 요 기간에만 또 엄청나게 팔았어요. 요 기간 동안에만. 왜냐하면은 이때가 다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니까는 또 기관하고 개인들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 기간에만 엄청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52조 원 쌓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더해서 거의 10월까지 또 한 30조 원가량 팔았죠. 그래서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한 26조 원, 뭐 2018년도께 멀다고 하면 한 20조 원 쌓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기간 동안 나온 것이고 그때랑 비슷하게 반등도 오고 있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요 기간 동안, 요 끌어올리는 기간 동안 이때도 외국인 선물 매수였어요. 그때도 4조 9천억 가량 매수였고 지금도 한 4조 원대 매수 보이면서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2007년도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관상은 비슷한데 다른 점도 너무 많죠. 다른 점도 너무 많고, 지금 그때는 기관이 매수했고 지금은 개인이 매수한 점도 틀리고, 저는 이 나스닥 상승을 미 은행이 다 주무르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요. 이 버블을 미 은행이 만들어냈는데 나스닥 대형주들을 그들이 매집해서 다우도 마찬가지겠죠. 일부 종목도 매집해서 주락펴락하고, 그들이 버블로 매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매도 시기도 그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들이 팔면 그냥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도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ELS를 많이 발행을 하고, 특히 나스닥 기반 아니면 나스닥 떨어지면 해외 지수 다 떨어지니까는 굵직굵직한 해외 지수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우리나라 영향을 받는데, 근데 좀 슬픈 거죠. 예, 우리는 못 올랐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오르냐. 사실 오른 걸로 치면은 사실 인버스도 나스닥 인버스를 쳐야 돼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늘 나스닥이 더 잘 올랐죠. 그러니까 버블이니까 잘 오른 것 뿐이에요. 일단 언젠가 이 추세가 꺾인 후에는, 당연히 이 추세가 꺾인 후에는 많이 오른 나스닥이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니까. 물론 코스닥은 몰라요. 코스닥은 개인이 워낙 많아서 겁먹으면 던지니까는 코스닥은 모르겠는데, 사실 코스피보다는 나중에 분명히 나스닥이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나스닥인데 그때도 이렇게 떨어져 왔고, 상해지수 보여드립니까? 상해지수 역시도 그랬었고요. 시차는 있고 다 그거는 다르는데, 어쨌든 그냥 단기에 올린 거는 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스닥 운명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그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뭐냐?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 지수인데요. 이게 나스닥으로 치면 지금이 여길 거냐, 지금이 여길 거냐, 그거의 차이죠. 조금 더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아래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5일선 회복하고 60일선 회복해서 지금 121선마저 돌파를 했네요. 대단합니다. 특히 코스닥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남아있고, 운영 카페에서는 드문드문 줄였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100%까지 늘렸었지만은 나중에 올리면서 여기 21선 했을 때도 잠깐 줄였다가, 특히 여기 5일선 깼을 때 좀 많이 줄였었어요. 근데 다음날 바로 올라서는 거 보고 다시 더 늘렸고, 지금은 사실 투자 비중 한 60% 정도까지 다시 올려서 상승에 동참은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도 여기 2레벨까지 오르게 되면요, 여기 2레벨까지 오르게 되면은 좀 줄인 후에 볼 것 같습니다. 줄인 다음에 여기를 뭐 지지되면 그때 보고, 물론 5일선이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일부는 남기겠지만은, 예. 코스피도 말씀드린 대로 1레벨이 다시 회복 1900대 후반 내지 2000선 부근이 오면은, 물론 선물 동향을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선현물 동향이 계속 안 좋게 된다면은 그때도 일단 줄인 후에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걸 볼 텐데, 그래도 그럼에도 5일선이 살아있다면은 전량 매도는 하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 주식 매도는 누적으로 쌓여 있고 지금 26조 원가량 쌓여 있고요. 단 말씀드린 대로 현 반등은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의해서, 즉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아는 그 달러 주포 외국인들이 아마 미리 해놓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선물 동향대로 조금 비중을 늘려왔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5일선 회복하고 다시 60일선 회복하고 해서 비중을 다시 늘려왔지만, 일단은 금요일날 선물이 다시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다음 주는 선물이 계속 매도로 확연히 전환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다우 나스닥도 반등을 마치고 다시 하락 전환하는 거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잘 보겠고요. 일단 코스닥만 보셔도 5일선의 힘이 좀 무섭죠. 예.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에 5일선이 힘을 발휘합니다. 5일선은 어떻게 보면 급락과
급등의 추세선이 5일선이고요. 중기나 장기로 보시면은 이제 21선, 61선이 더, 중기는 특히 21선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켠으로는 늘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20조 원 가량 쌓여 있다는 사실은, 20조 원 넘게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스닥도 이번 반등이 버블 가운데 조금 더 가는 반등이다, 고점권에서 반등이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나스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5년, 10년 장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하락을 상관없이 장투하신다면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저평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주식을 버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PER, PBR 상 보면은 확연히 그런데, 물론 현재가 불안해서 인버스를 많이 투자하시겠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쌓이면 언젠가 다시 하락이 2007년, 2008년처럼 촉발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때와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기에는 때로 얘네들이 의외의 경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반등도 예를 들어 정말 만약에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죠?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막말로 2007년만큼만 올려도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는 2100선까지 올라야 될, 사상 최대를 만들어낸다면 솔직히 더 올라야 돼요. 요번 급락 전까지 올릴 거냐? 2007년도는 거의 그때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사상 최고점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정말 뭐 물론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상 최고점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600입니다. 2600. 물론 이거는 2018년도 고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조금 멀고, 만약 요번에라고 보신다면 요번 하락 전에 2020년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2200선까지도, 사실은 2007년도에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거의 여기를 넘고 막 더 오를 신호를 낸 다음에 다시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를 것처럼 해야 다시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 몇 조 원에서 50 몇 조 원까지 더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들이요. 그러나 사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떨어진 폭도 틀리고 지금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리고 반등 패턴도 조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번 좀 쉬었어요. 이렇게 쉬었다가 더 올랐는데, 요 전에 상승폭 요 전에 좀 쉬었는데, 글쎄요, 지금도 한번 쉬었다가 더 오르는 패턴이 될지, 그대로 더 간 다음에 확 꺾일지. 어쨌든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5일선과 21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다면 지난번 말씀대로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도 투자하면서 일부를 인버스로 리스크 해지 하시는 형식으로 적정히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식으로 보면은 제 안에 있는 많은 자아가 싸우고 있죠. 왜냐?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는 PER, PBR성 저평가가 넘쳐나고, 가치 투자자의 마인드로 갔을 때는 반드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고, 외국인 매도하는 거 쌓이는 거 보면은 또 이게 더 쌓이면 또 문제가 될 텐데, 또 나스닥이 또 언제 꼬라박을지 모르는데 하는 생각에 겁이 나고, 또한 나스닥도 하락은 뭐 버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또 장기 추세를 회복한 구간이고, 아직 장기 추세 이탈은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사실 나스닥 투자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나스닥 투자자라면은 지금은 팔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말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스닥만으로 봤으니까, 나스닥이 예를 들어 여기서 1만 선으로 더 간다고 쳐요. 1만 선으로 가게 되면 한 20% 정도 더 오를 수가 있겠죠. 넘는다면. 근데 나스닥의 경우는 저는 지금이 머리 꼭대기는 아닐지 몰라도 어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 꼭대기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5일선, 20일선 볼 줄 알면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걸 못 보신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후의 상승은 크게 먹으려고, 나스닥 투자자들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코스피는 나스닥보다 훨씬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향후에 진짜 폭락이 나스닥이 시작된다 해도, 물론 코스피, 코스닥 물론 하락합니다. 지난번처럼 물론 하락하는데, 그래도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긴 하죠. 어차피 미국이 재채기 할 때마다 뭐 한국은 폐렴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가진 차트의 상식선에서는 선진국이고 뭐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제가 지금 후배가 보내준 부의 인문학 일부를 읽어보니까 뭐 선진국이 뭐 결국 좋고 강남이 좋고 결국 오르는 놈이 오르고 아이고 오른 놈이 영원히 오를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는 그냥 많이 오른 놈이 떨어집니다. 그냥 버블이 큰 놈이 버블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 부의 인문학 그거는 뭔 소리요? 그 뭐 이머징 마켓 뭐 지금 다우나스닥 요번에 버블돼서 오른 시기가 최근에 요 시기뿐이지 이머징 마켓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게요? 중국은 아니에요? 2007년까지 1000선에서 6000까지 올랐는데 무슨 뭐 미국 선진국 지수만 오른다는 식으로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거는 거짓말인데 강남은 괜찮다고요? 뭐 인문학적으로 강남은 계속 오를 거라고요? 뭔 개소리입니까? 예, 자꾸 딴 얘기 하네요. 예,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 카페에서는 지금 비중을 늘렸지만 5일선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올라서 거기 우리가 정한 그 시점 목표가 되면은 다시 줄이고 그걸 뚫은 후에 다시 늘리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단 5일선이 코스닥 5일선이 깨질 경우에는 좀 많이 줄일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레디 튈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현재는 투자 비중을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희 운영값에서는 이번에 한 번도 인버스 우위로 간 적이 없어요. 예. 자꾸 여러분들이 쏠림 현상으로 겁난다고 인버스 몰빵했다가 몰빵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몰빵 인버스를 치려면은 차트적으로나 뭐로나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 현 시점은 반등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 물론 인버스를 계속 여유가 있어서 계속 오를 때마다 인버스를 치겠다.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번에 막 무리하게 어느 시점에 떨어질 것 같다고 돈을 확 넣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